여기 콩팥이 있고 이 안에 빨간색이 이제 그 결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도 돌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서도 막 없앤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자라 나오기 시작하는 박혀 있는 돌은 안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오늘 문기혁 선생님 말고 정말 어렵게 정말 대단한 우리 교수님을 모셨는데 교수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뇨의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로결석이랑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초대형 게스트를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요로결석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비춰지기로는 굉장히 요로결석하면 희화화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뭐 맥주 마시고 뛰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개그 프로에서 뜬금없이 나와서 요로결석이요 하면은 빵 터지고, 물론 연기를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석이 물론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간단하게 정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환자분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중환도 있고, 그래서 좀 결석은 어렵다, 쉬운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좀 오시자 그랬어요. 네. 선생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요로결석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촬영 요청을 이제 병원이나 어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초대를 좀 받아서 갔었는데, 주로 이제 결석이 어떤 질환이고 뭐 결석이 있을 때 뭐 어떻게 생기고 먹는 걸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중심으로 주로 물어보시다 보니까 저는 맨날 결석 수술하면서 이제 굴르고 있는데 너무 간단한 질환으로 소개되는 게 좀 어떨 때는 속상해요. 좀 속상하고 좀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좀 있어서 오늘 불러주신다고 해서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로결석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교수님. 진료실에서도 좀 느껴지세요? 유병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저희 큰 병원들은 보통 종양질환 많이 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종양을 안 보는 저로서는 환자 늘어나는 거, 예약도 점점 밀리고, 수술 건수도 계속 이제 수술 대기 시간도 너무 점점 길어지고, 실제로 이제 그 10년, 최근 2003년부터 이렇게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하는지를 분석을 했을 때 2.5%씩 평균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요로결석을 빨리빨리 진단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랑은 좀 별개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아기들한테도 지금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생활 습관이나 다른 이제 선천적인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요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논란이 좀 있지만 지구 온난화가 있으면 앞으로 더 지금 한 2.2에서 3% 정도 생기는 것들이 4%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결석 환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바빠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좋다고 보기에는 너무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수술 밀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종양 수술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뭐 스케줄 잡아서 여유 있게 해도 뭐 괜찮은 수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중환이니까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오히려 결석은 반대로 의사가 서둘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응급은 경우도 훨씬 많고.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밀리고 그러는 건 참 안타깝고, 선생님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좀 요로결석이 쉽지 않고 어려운 질환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결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결석이라는 질병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관에 걸린 작은 결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콩팥 안에 있는 결석도 있을 수 있고, 콩팥 안에 여러 개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 질병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결석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감염이나 염증, 발열, 뭐 신우, 신염 이런 몸 안에 염증이 좀 심하게 생기면 열이 나면서 이 혈압이 안 잡히고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폐혈증이 오고, 또 폐혈증 왔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오고 힘들고 일이 바쁘니까 타이레놀 먹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며칠 있다가 병원에 딱 도착해서 이제 그때는 이미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쓰러지고 이럴 때 오시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되게 위험한 것도 좀 있어서 그런 응급 상황을 좀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콩팥과 요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사람 얼굴들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콩팥하고 요관, 특히 콩팥의 구조나 이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돌이 똑같은 돌이 여러 다른 콩팥에 있다 하더라도 치료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콩팥 안에서 돌이 크면 이게 밑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히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옆구리를 구멍을 뚫어서 피도 좀 많이 날 수 있고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결석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다 보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가 간다고 하니까 출혈이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결석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병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소아에서도 생긴다고 늘어나는 것 같다고, 그냥 남녀노소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증 질환이 동반돼 있는 환자에서, 전신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에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고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20년 전에는 30, 40대에서 많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요즘은 또 50, 60대에서 많다 그러고, 이번에 몇 주 전에 미국에 가봤더니 거기는 뭐 70대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나라도 생기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결석 유병률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배에서 뭐 2배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미국의 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의 포션도 뭐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석이 많이 생기면서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 이제 교수님 수술 정말 잘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 특별히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케이스들, 물론 서울대학병원이니까 거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다, 전체 뭐 어렵겠다라고 느끼시는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주로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 치료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도 그래서 그 결석의 크기별로 이제 보통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요거를 숫자로 좀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논문 몇 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논문에서는 이제 10mm 이하, 이제 제일 가장 큰 게 10mm 이하가 한 35% 정도 되고, 10에서 한 20mm까지가 43%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한 75에서 조금 넘는 숫자가 벌써 이미 2cm 이하의 대부분의 결석을 차지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경우는 한 15%, 14%, 1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큰 거의 수술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밑으로 올라가는 연속 내시경 수술을 하면 돌이 크니까 수술 오래 걸리고 열도 나고, 뭐 아까 신우신염, 폐혈증 이런 거 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만으로는 수술을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뭐 너무 환자분들이 힘들고 비용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을 없애기 위해서 옆구리를 뚫어서 이게 피를 내는 수술을 또 이제 거의 매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저는 많아서, 그런 이제 중증도가 좀 높은 상위 15%의 어려운 결석들을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약도 좀 오래 써야 되고 입원도 좀 길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게 저 전공의 때도 그랬고, 결석 수술하고 충분히 우리는 중환자실 갈 수 있는 경우가, 우리는 이건 당연히 중환자실에 모셔서 봐야 되는데,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결석 수술했는데 중환자실에 왜 가냐고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결석은 어려운 병인데,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근데 이제 제일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결석이 네. 이게 제가 혹시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3D 프린팅 연구하던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콩팥이 있고 이 안에 빨간색이 이제 그 결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조금만 1cm, 1.5cm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콩팥을 다 채우는 이런 결석도 있거든요. 이러면 대부분 한 6cm, 7cm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석이 사실은 이 안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결석들을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주변부에서 피가 이렇게 걸러지면서 소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자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안쪽에서 생긴 돌은 내시경으로 안으로 넣어도 아직 이 안쪽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시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경으로 다 들어갔고 옆구리를 이제 그것도 예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뚫어가지고 이제 이 안쪽에서도 돌을 없애고 바깥에서도 돌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서도 막 없앤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자라 나오기 시작하는 박혀 있는 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수술 끝나고 이제 어렵게 이거 진짜 나 아니면 뭐 참 어려웠겠다 이분 수술 여러 번 고생 참 많이 했겠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스스로 이제 잘했네 이러고서 이제 회진을 돌로 딱 가는데 조그만 돌 이제 나중에 이게 박혀 있는 돌이 이제 돌이 좀 남아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구차하지만 돌이 어떻게 생기고 안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내시경으로 볼 수 없는 돌이라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자라서 안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없애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서 자라는 부위를 직접 뚫어주면 돼요. 그러면 또 피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과 효용성을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주실 때는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간단한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병원 가면 이것도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것도 한 15mm. 네. 그렇죠. 위쪽에 꽉 채우고 있는 네. 이 신배죠. 신배를 꽉 채우고 있는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까 뭐 35에서 78%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 이상의 난이도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비뇨라고 하잖아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전공으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엔도스코피 내시경이고 유롤로지에서 엔도유롤로지를 맞습니다. 엔도유롤로지의 매력이 이제 1회 치료로 수술로 완치를 볼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은 매력은 매력인데 잔석이 남는 경우는 이런 경우일 때 이 큰 돌을 다 내시경으로 제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사가 힘든 일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잔석이 조금 남았을 때 그 잔석을 어쩔 수 없이 남기는 거거든요. 의사가 일부러 남기는 경우는 없는데 환자분들이 참 했는데 그때 참 속상해 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 참 불가항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은 병의 질환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결석이 조금 이렇게 크면 이제 한 2cm 이상이 되고 결석이 크면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에서 나오는 수술 1회 수술 성공률은 낮으면 거의 뭐 50에서 60% 아니면 조금 높으면 70%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래도 90%까지는 안 가거든요. 80몇 프로 좀 나오거든요. 1회 성공률이. 그리고 그럼 나머지 열의 한두 명은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쇠석을 한다든지 또 연석 내시경 수술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석이 크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포돼 있고 심지어 이 콩팥의 앞 뒤까지 이렇게 촥 사슴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돌들은 제 1회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수술 성공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잘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 20년 전에 저 전공하던 시절에 이 정도면 신장을 다 적출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신장을 그냥 이거 결석 때문에 신장을 적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개복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뭐 결석을 제거할 수 있고 신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진짜 많이 바뀐 겁니다. 네. 최근 20년,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바뀌었고 네. 지금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 이런 큰 거는 가운데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콩팥을 네. 피를 출출출 내면서 요 안에 있는 돌을 꺼내고 다시 이렇게 꼬매주는 그런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되면 신장 다 떼어야 되고, 다 떼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내시경으로 웬만하면 다 없앨 수 있고 한 번에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다 없앨 수 있다는 건 진짜 기술의 진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라면 그게 참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항상 네. 권해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교수님, 그러면 어려운 케이스가 일주일에 수술, 한 달에 치면 한 몇 %, 선생님 집도하시는 수술 중에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뭐 일주일에 몇 개씩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만 있고요. 그래서 네. 작은 결석이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다고 해도 10mm 이하는 거의 못 하는데 뭐 그러면 다른 병원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근데 굳이 러프하게 이렇게 간단히 봐도 한 뭐 70% 이상인 것 같고요. 결석 수술 중에서는.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게 결국은 이 내시경을 한 군데에서만 들어가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옆구리 아래쪽에서도 뚫고 위에서도 뚫고 이제 여러 군데를 뚫어서 심지어 이제 너무 돌이 크고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면 제일 많이 5개 정도까지는 뚫거든요. 근데 이러면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피가 안 나게 하려고 초음파를 가지고 혈관 분포도 보고 여러 가지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중환자실로도 많이 좀 보내보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의료기기, 최첨단 의료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여왔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결석이 여러 개 다르게 생긴 콩팥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자라고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덜 위험하게 효과적으로 돌을 없앨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사실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결국은 환자 회복을 빨리 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그거의 목적이죠. 가이드라인은 보면 신장 기능을 보존한다는 얘기들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신장 기능,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신장 수치가 크레아틴이라고 있는데 크레아틴이 뭐 1.4까지는 정상이다. 이러고 나와서 본인 건강검진 결과는 1.0, 1.1 이러니까 이제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분명히 결석이 있는 환자인데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보면 왼쪽에 돌이 있으면서 콩팥이 좀 작아져 있고 기능이 짝짝인 거예요. 결석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소실된 거죠.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평균적으로 한 번 염증이 있을 때마다 뭐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닌데 제 통계에 의하면 한 평균 3%씩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작아져 있고 여기가 6대4, 7대3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전체 신장 기능은 정상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2015년도부터 논문을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내왔고 최근에 올해도 이제 하나 더 나와서 저희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기능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 최소 절반 정도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한 명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한 명에서 2명은 하지만 돌을 다 없앤 상황에서도 요 나머지 3-4명은 기능이 원인 모르게 계속 나빠지는. 근데 이거는 돌 자체가 아니라 다른 질환, 뭐 당뇨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 아마 이 3-4명은 돌을 다 없애도 계속 없어지는, 나빠지는 이런 걸 코스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그걸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신장 기능이, 신장 결석 수술에 의해서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증상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만 보면, 이 결석에 의한 신장 기능 보존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이제 개복 수술은 거의 안 하고 다 내시경으로 하고 신장까지 올라가는 연성 내시경으로 많은 수술을 대체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가장 환자분들이 좀 만족하시는 부분은 뭐고
또 어떤 점을 또 수술 전에 좀 결석 수술 앞두신 환자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까요? 수술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최근 이제 10년, 20년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 결석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개복 수술 받으시면 뭐 신장 절제술을 했던 것처럼 옆구리에 네. 큰 흉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신 분이면 이제 연속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집에 퇴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빨리 가도 되는 거냐고 오히려 물어보실 정도로 회복이 좀 빨라진 거. 이거는 그러려고 의사가 고생하는 거죠. 네, 이제 뭐 결과를 위해서 이제 갈아 넣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출혈도 이제는 뚫지도 않고, 칼로 절개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회복 기간이 짧아지고 환자한테 이제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 내용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수술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발달했냐 너무 만족해 하시고요. 고령화되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 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모든 연구를 할 때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약들 먹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 건강에 좋다고 이제 많이 드시는데 이제 연속 내시경 수술은 아스피린 먹는데도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혈관 쪽에 문제가 없이 연속 내시경 수술 자체가 별 피해는 안 나기 때문에 아스피린 먹어서도 별로 안 난다라는 게 가장 또 큰 장점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연속 내시경이 이제 여러 병원에서 너무 이제 효과적이고 간단하고 막 이렇다라고 이제 선전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또 너무 쉽게 오히려 그러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근데 그렇진 않고 이 가는 이런 길, 요런 이제 올라가는 요관 이런 데가 좁아서 내시경이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다 보면 관만 이렇게 넣어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안 되니까 옆구리를 바로 뚫어서 또 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옆구리 뚫는 수술로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연속 내시경 수술이 이제 결석의 특징에 따라 어려운 경우일 경우는 계획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이제 쉽다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다행히 요즘은 로봇 연속 내시경 이런 것도 좀 나오니까 사람 손으로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깨는 이 효율이나 속도가 훨씬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나라 것도 좀 나오고 이래서 이제 로봇 내시경 할 때 이제 돌을 얼마나 더 빨리 깰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워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이제 뭐가 최적일 것이고 이게 안 될 경우 플랜 B는 뭐냐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수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결석이 쉽고 간단한 질환부터 너무나도 중증까지 너무나도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분께 맞는 최선의 치료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환자분 치료에 임하게 되는데, 이게 결석이 한 번에 1회 수술로 다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 기법들을 조합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실력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질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의료진을 신뢰하고 같이 따라와 주신다면 정말 좋은 최선의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오늘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사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 아니면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의로 결석 자체에 대한 질환 특성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암이랑 사실을 비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암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산다, 죽는다, 이제 이거에 기로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러는데 결석은 이거는 죽고 사는 거는 생각보다 암보다 훨씬 적죠. 근데 평생 걸립니다. 그리고 임산부께 결석이 더 힘들어요? 아기 낳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결석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기는 10시간이면 나오는데 결석은 허구한 날 안 나온다. 이게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두려움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이제 이 결석의 어려운 측면들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균형적인 얘기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서울대병원에 새로 나온 로봇 내시경 수술 그 얘기 잠깐 소개 교수님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